2022년 후반기 시행 개정된 그 도로교통법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후반기부터 시행되는 그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보면 그 이전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중심축에는 보행자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보행자라는 어떤 큰 그 중심의 축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신 개정된 그 도로교통법의 핵심 내용, 오늘 살펴볼 내용은 크게 보면 네 가지고요. 그 잔잔하게 보면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자, 첫 번째가 보행자 관련 내용이 굉장히 좀 구체화돼 있고, 이 과거에 비해서 보완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로 보행자 관련 내용 구체화 및 보완적인 내용들인데요. 내용이 좀 복잡하다기보다도 그 내용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보행자 관련해서 이곳저곳 그 어떤 법조항, 관련 법조항들이 많이 좀 이 손질이 돼 있어요. 손질이 돼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의 정의 그 10항에 보면 그 보도에서 보행자 정의가 어떻게 보면 새롭게 조금 보완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일단은 그 내용적으로 보면 유모차 보행 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 안전 불량으로 정하는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행정 안전 불량 하면은 시행 규칙이 되겠죠. 네.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행정 안전 불량 내용을 보면 거기에 보면 기구 장치 전제가 너비 1m 이하인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죠. 예, 기구하고 장치라고 볼 수 있는 내용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너비 1m 이하인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구 장치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이니까. 자, 그럼 그런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유모차. 유모차는 전부터 그대로 있었던 거고요. 자, 의료기기 기준 규격의 그 보행 보조용 의자차. 이게 이제 3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수동 휠체어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한 번쯤 다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전동 휠체어는 말 그대로 어떤 전동의 힘, 모터 힘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그런 휠체어를 말하겠죠. 그죠? 자, 의료용 스쿠터 역시도 전동 휠체어하고 약간 좀 유사한 개념이긴 한데 약간 그 휠체어 대신에 스쿠터라고 쓴 이유는 다분히 어떻게 보면 이동 어떤 편의 장치가 더 부가적으로 이 의미가 확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 노약자용 보행기가 예전에는 이게 차로 속했었는데 이게 이 보행자로 편입돼 있어요. 노약자용 보행기 자체는 차에서 보행자로 이렇게 편입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린이용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당연하겠죠. 동력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등을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할 때 어쨌든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종류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런 것들을 타지 않고서 끌거나 들고 통행할 때는 당연히 그 보행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보행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의료용 스쿠터라는 부분, 그다음에 과거에는 노약자용 보행기가 그 차로 들어갔었는데 보행자로 편입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어린이용 놀이기구가 그러면 과연 이 동력이 있는 놀이기구는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문제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죠. 이 대략적으로 이런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유모차가 되겠죠. 예, 그 어른이 여기 어린이가 탑승하고 어른이 그렇게 그 뒤에서 밀거나 끌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고요. 자, 이게 말 그대로 그 휠체어가 되겠죠. 수동 휠체어, 그죠? 수동 휠체어고 요거는 전동 휠체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요런 류를 우리는 의료용 어떻게 보면 스쿠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이 어떤 노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라서도 어떻게 보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시골에 가면 이게 어르신들께서 이게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는 어떤 이동장치 중에 하나가 이런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이런 형태의 이동장치를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이게 이게 어린이집 장난감인데 이게 요즘은 제법 많이 발달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도로나 이런 부분에서도 운전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터로 움직이는 어떤 동력을 가지고 이 모터의 동력을 이용해서 이 실제 도로에서도 이제 주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뭐 주로 중국 제품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어린이 그 놀이기구로 단순하게 볼 거냐, 아니면 이것도 하나의 차로 볼 거냐, 이제 이런 논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로 본다면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도 다 어린이 놀이기구를 해서 그 이 보행자로 본다. 이걸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거를 뭐 이렇게 차로 보는 건 아니고요. 그 보행자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동력이 없는 부분들이니까 당연히 뭐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이 그 차라고 이제 보기는 어렵겠죠, 그죠? 네, 차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그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들이 새롭게 이제 이 편입이 됐어요. 사실 이제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개념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사실 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이제 법으로 공식 용어로 들어왔고, 그게 이제 이 법으로 어떻게 보면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어떤 이용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또 동시에 위반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 그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이제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자, 일단은 그 용어의 정의가 31-2항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보행자 우선도로란 해서 들어왔어요. 그죠?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 일반적으로 좀 복잡해 보이는 뭐 이면도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나요? 한 뭐 6-7m 정도 되는 이 도로. 그런 도로 같은 경우는 보통 저 중앙선이 없어갖고 그 구분이 이제 도로의 어떤 이 진행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중앙선으로 구분되지 않은 그런 도로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도로는 대부분 또 이 갓길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이 어떻게 보면 보행자하고 차하고 같이 막 섞여서 뒤섞여서 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도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도로를 사고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전에는 저 차량 중심의 문화였다면 지금은 이걸 과감하게 뭘로 차량 중심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으로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 전국에서 지정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조만간에 웬만한 이 그 좀 사람하고 차하고 섞여서 뒤섞여서 다니는 그런 도로들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전에는 그러면 이 보행자 우선도로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이 보행자 전용도로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선도로 전용도로 이 차이인데, 이 우선도로라는 건 차하고 이렇게 보행자하고 같이 뒤섞여서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이면도로라고 말 수 있는 그 굉장히 좀 협소한 골목길,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 조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새로 뭐 신시가지 조성된 곳 같은 경우는 그런 도로들이 뭐 거의 뭐 많이 없겠지만 예전에 형성된 어떤 이 구심의 도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거 보행자하고 그 차량하고 뒤섞여서 다니는 도로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자, 그런 도로에 대해서 이 그 우선 그 보행자 우선을 부여한다, 우선권을 부여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제 보행자 전용 도로는 말 그대로 이 차는 안 다니는 거예요. 그죠? 차는 여기서 다닐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오로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 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걸 한번 이 그림이나 사진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뭐 인사동 그 쌈짓길이죠. 예, 인사동 그 골목길인데, 인사동 쭉 보여준 건데, 이게 지금 평상시에는 이렇게 차가 다녀요. 사실 이 평상시에 차가 다니는데, 그러니까 아침 10시에서 밤 10시 사이, 요 사이에는 인사동 보행자 전용거리가 됩니다. 이 인사동 이 보행자 전용거리. 그래서 이건 지금 보여드리는 게 뭘 얘기하냐면, 인사동 그 길이지만, 그러니까 보행자 전용 도로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실 보면 이 보행자 전용 도로. 그러니까 요게 어떤 시간대에서 운영하는 시간대를 두고서 이게 보행자 전용 도로로 이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뭐 마치 가변차로라고 얘기하죠. 예, 가변차로 운영하듯이 어떤 한 개 차선을 뭐 통행 금지시켰다, 아니면 통행시켰다, 뭐 그런 형태로 운영하듯이 신호를 줘갖고, 자, 이것도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어떤 시간을 두고
이 운영하는 방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예 그 이 보행자 전용 도로 이렇게 꾸민 데가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것처럼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그 잠수대교죠. 예, 잠수대교 보면은 이 지금 자전거가 이렇게 타고 있어요. 이 자전거 이렇게 지금 보이잖아요. 자전거 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보행자 전용 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자전거를 끌고 가면은 보행자로 볼 수 있는데 그건 뭐 이 합법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모습은 사실 보면 이 합법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불법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차를 타고 가는 거라 그죠? 예. 차를 타고서 진행하면 안 된다고 여기도 이렇게 지금 금지돼 있잖아요. 그죠? 예, 금지돼 있고 여기도 이 보행자 전용 우측 보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보면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건 어떤 거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보행자 우선도로는 자, 지금 보는 형태로 이게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과거에 이게 차하고 보행자하고 뒤섞여서 이렇게 다녔다고 한다면 이때는 보행자가 반드시 우선권을 준 건 아니에요. 그죠? 네, 우선권을 준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이와 같은 형태로 바꿔놓고 여기도 이제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 추월금지 입간판이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로 바꿔놓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보행자한테 우선권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보행자 우선도로의 법 28조 2항을 보면 어떤 내용이 돼 있냐면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한다. 자, 이게 지금 뭐 명확하게 여기서 이 속도 제한 표시는 없는데 이게 속도 제한 표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의 속도는 20km 이내로 어떤 경우는 뭐 20km 이내니까 10km로 만들 수도 있고 20km로 만들 수 있고 그거는 밑에 이 바닥에도 표시할 수 있고 입간판으로도 설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이 속도 제한 속도를 표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과거에는 사실 이 속도 뭐 제한 표시 만들 수는 있어도 어쨌든 이 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 보행자 우선도로 이렇게 지정해 놓고 이게 속도까지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할 수 있냐면 자동차가 이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보행자한테 우선권을 양보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예, 심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보행자 우선으로 이렇게 이 모든 걸 양보해야 된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과거에 운전자의 성질대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통행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보행자 통행 방법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차량 중심에서 일단은 보행자 중심 통행으로 변화가 생겼다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분화가 생겼는데요. 일단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된다. 뭐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사실. 보차도가 돼 있으면 구분이 돼 있으면 보행자도 뭐 아무리 뭐 권리도 좋고 뭐 하지만 차도 통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지킬 건 지켜줘야 된다. 뭐 그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부득이한 경우라고 한다면 보도를 뭐 공사 중에 있다든지 뭐 하는 거. 그러니까 보도 통행이 어떤 여건상 할 수 없는 보도 통행을 여건상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에 중앙선이 있는 도로, 그러니까 일방 통행인 경우 차선으로 구분된 이 도로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도로에서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한다. 뭐 이것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보행자 중심이라고 하더라도 차도 뭐 어떻게 보면 또 원활하게 또 교통을 해줘야 되는 거고 사람도 안전하게 또 지나다녀야 되니까 그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차에 비해서 속도도 늦고 또 차에 비해서 또 좀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최대한 도로 우측으로, 그죠? 자기 진행 방향 도로 우측으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라는 얘기고 차는 사람을 조금 안전하게 이렇게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람의 어떤 이 안전한 부분을 확보해 주면서 통행해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은 언제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행자 우선도로 일대, 그다음에 뭐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은 안 돼 있지만 보차도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보차도 구분이 돼 있지 않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 사실 자, 이런 도로들은 사실 그 제가 봤을 때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빨리 지정해 주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 그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막 그 혼동을 야기시키면 제가 보기에는 사실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안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좀 단순화시켜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운전자도 보행자도 단순화된 형태로 이렇게 잘 그 일목요연하게 이 집중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어쨌든 뭐 이런 도로, 이 보행자 그 우선도로로 지정되기 전 단계나 뭐 이런 도로에서는 이 그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하다. 자, 어쨌든 이 보도와 그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그 굉장히 좀 작은 이면도로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 차하고 보행자하고 혼재돼서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누구한테? 보행자한테 우선권을 준다. 뭐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보행자도 마찬가지 그 보도를 갖다가 통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쪽에 뭐 보도가 조금 크게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로 양쪽에는 없고 보도가 한쪽에 좀 통행 그 이 보도가 크게 여건상 맞는 경우도 있을 텐데, 자, 그런 경우 보도 내에서 본다면 보행자는 어떻게 된다? 그 여기서도 우측 통행을 해라. 그래서 보행자끼리도 서로 이 부딪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지켜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보여드리는 모습이 이게 지금 이 도로가 있고요. 그죠? 도로가 있고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차도죠. 이 차도가 있고 여기에 보면 그 이 보도가 있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에는 사람은 어디로? 보도로 항상 이 다녀라. 뭐 그런 얘기고요. 그 지역 굉장히 뭐 그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그런 도로, 그 만약에 그 이 여기서 먼저 이 그 차도하고 보도하고 사실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건 저 이 도로의 한 부분이라고, 차도의 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이 그 갓길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람이 꼭 뭐 반드시 지나간다기보다도 이 어떻게 보면 도로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우측에 어떤 측대, 그러니까 배수구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둔 이 그 여유 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런 도로에서는 사람이 그 뭐 우측으로 이 도로 진행 방향 우측으로 다닐 수밖에 없다. 우측 가장자리로 다니라라는 거죠. 예, 그렇게 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당연한 얘기가 돼요, 그죠? 이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처럼 어떤 이 그 도로 폭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 그 보행자 우선 도로 형태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도로에서, 그러니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중앙선이 없는 도로, 그 이 보행자 우선 도로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게 보행자가 우선권을 갖는다. 그래서 보행자 중심으로 차가 모든 이 형태, 보행자한테 모든 거를 양보해야 하는, 안전을 확보해주고 양보해야 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 차가 지나가면서 좀 비켜주세요 하고 빵빵거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저 빵빵거리면 사실 큰일 나겠죠. 예, 큰일 납니다. 사실 이 보행자가 비켜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걸 또 비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이 권한은 현재는 이 법이 바뀌면서부터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도로에서는 마찬가지 어떻게 된다? 뭐 같은 보행자길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쪽 지나가는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그죠?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 내부에서 여기서 막 그 혼재돼 갖고 서로 부딪히거나 뭐 그렇게 해서 뭐 서로 또 이 불미스러운 일들 그런 걸 만들지 말고, 이 각각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이 진행 방향 우측으로 이 그 보행자는 서로 이 교통하라,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이 도로교통법에 새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죠? 네. 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이게 사실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사실 다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회전한다 아니면 횡단보도가 있다 그럼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어떻게 된다? 일시 정지해라. 일단 정지를 해라. 일시 정지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이 일단 정지 개념이다. 그러니까 그 원칙적으로 보면 횡단보도 앞에 있으면 무조건
한번 섰다 가라. 섰다가 확인하고 가라.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법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겠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CCTV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이제 다른 운전자가 이 블랙박스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이렇게 만약에 이 증거가 확보된다면 그걸 신고하면 그 신고를 토대로 어떻게 된다? 이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그 승용차 기준 한다면 물론 이 승용차하고 승합차하고 좀 다 이 차동화돼 있긴 한데 승용차를 기준한다면 범칙금이 4만 원이고요. 만약에 이게 이런 형태가 일반 도로가 아니라 어린이 그 보호구역 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위반했다 그러면 얼마까지? 2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결코 적은 어떻게 보면 그 사소한 법 개정은 아니다. 이 굉장히 좀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그 빈번하게 놓치고 빈번하게 또 그 단속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라 굉장히 좀 강화된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 공무원들이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경찰 공무원이 수신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호기가 있다든지 뭐 이런 곳에서 좌회전 우회전 하면 당연히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거고 여기에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그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이게 뭐 우회전 시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니 이런 얘기가 사실 이 두 항목에서 나온다. 이 두 항목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내용을 한번 보면요. 지금 이제 교차로에서 이제 아까 말한 그런 부분들이 좀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사실 교차로든 교차로 나름일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십자형 교차로에서 보면 이제 요즘 이런 교차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통섬이 있는. 비교적 교차로 규모가 큰 도로 같은 경우는 교통섬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좌회전, 우회전 이 상황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는데 좌회전 신호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그죠? 네, 신호기가 뭐 이런 규모라고 한다면 신호기는 설치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신호기 작동이 되기 때문에 좌회전 같은 경우는 보행자하고 문제되지는 않는다. 직접적으로.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회전 할 때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회전 할 때. 근데 이와 같은 형태에서 본다면 우회전에서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죠? 우회전하는 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회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다 어떻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우회전하기 때문에 자, 이런 때 우회전하는 차도 이 앞에서 뭐 잠깐 이게 정지선이니까 이 앞에서 멈췄다가 보행자 넘어가고 또 보행자가 없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우회전하면 사실 뭐 신호에 관계없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이런 형태로 빨리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형태로 빨리 바꾸면 자, 다른 시비거리나 이런 게 없다. 아니면 좀 교차로 규모가 작으면 라운드 어바웃이라고 말하는 뭐 회전 교차로 형태로 바꾼다든지 그런 형태로 바꿔주면 사실 논란의 여지는 크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논란이 생기는 부분이 이제 이런 도로에서 좀 논란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여기서 이게 이 교차로 규모가 좀 어중간해요. 아주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것도 아니고 자, 이럴 때는 좀 어중간한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2차의 관점에서 보자고. 이 2차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우회전을 하려고 해요.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 신호는 사실 여기에 있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 신호가 이쪽에 있잖아요. 직진하는 차 신호가. 자, 이쪽에 있는 신호 아니면 뭐 요 앞에 있는 신호가 있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신호를 보고서 대응을 하면 돼요. 그죠? 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다 그러면 차량 신호는 당연히 적색이겠죠. 예, 차량 신호는 적색이니까 이 정지선 앞에 서 있으면 돼요. 그건 사실 요 횡단보도에 관련된 신호는 사실 2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적색이고 예를 들어서 자기 신호가 여기가 적색이고
뭐 그렇다 그러면 서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보행자 신호가 여기가 적색이고 내가 녹색이다. 그러니까 차량 신호가 녹색이다. 그러면 차량 신호가 녹색이기 때문에 쭉 가야죠. 가면서 사실 봐야 되는데 여기 이 부분에서 정지선에서 보면 이 신호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어떤 형태인지 안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이 이쪽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만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안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조금 더 그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나간 형태로 이렇게 보게 되는 그 구조인데 차라리 이게 작다 문제가 안 되지만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 일단은 여기서 이 그 차량 신호다. 차량 신호 이쪽이 차량 신호일 때 이쪽이 또 보행자 신호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동시에 차량 신호고 이쪽은 보행자 신호고 그러면 차량 신호에서 이렇게 조금 나갔는데 여기에 보행자가 걷는다든지 뭐 하면 어떻게 된다? 일단은 무조건 서야 된다. 서야 된다. 그죠? 만약에 이게 이 횡단보도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서 이게 보이고 자, 정지선에서 이게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정지선에서 그대로 서 있으라는 얘기죠. 서 있으라. 그 얘기죠. 예, 정지선에서 서 있고 보행자가 없을 때 이제 보행자 신호가 꺼지고 그러면 그때 안전하게 회전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거를 무조건 어떻게 된다? 지켜라. 그리고 그전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살살살 이렇게 봐서 신호가 이쪽에도 뭐 적색이라고 하더라도 우회전이니까 이 보행자가 건너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이 보행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살살 눈치 봐갖고 어떻게 된다? 그냥 우회전해서 그냥 쓱 갔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무조건 서라. 일단 서라. 그 연습을 해라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런 이 형태의 법으로 많이 지금 바뀌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두 가지인데 그 법에서 이 요구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보행자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이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보호하는 게 두 가지인데 신호가 보행자 신호면 일단은 어떻게 된다? 일단 정지. 그죠? 3초에서 5초 사이를 무조건 정지했다가 확인하고서 가라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근데 신호가 내 신호다. 그러니까 차량 신호다. 차량 신호라고 하더라도 이 우선권을 막 그 차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이 차가 만약에 차량 신호라고 하더라도 우회전하거나 뭐 할 때는 어떻게 된다? 비록 내 신호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이런 횡단보도가 있으면 만약에 편도 1차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횡단보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서행을 하라는 거예요. 서행을 하라. 그죠? 네, 서행. 그래서 횡단보도에서는 자기 신호, 그다음에 아예 신호가 없다. 신호가 없으면 횡단보도, 그러니까 편도 1차로 같은데 이 횡단보도 앞에서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일단 정리해라. 일단 정리. 근데 신호가 내 신호다. 그러니까 차량 신호다. 신호가 차량 신호다라고 하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어떻게 된다? 서행이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정지면 무조건 차량 신호가 아니고 보행자 신호고 아니면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이다. 그러니까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횡단보도 앞에다라고 하면 일단 정지다. 무조건 일단 정지. 그다음에 차량 신호라고 하더라도 저희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자가 있으면 서행을 하면서 무조건 보행자한테 우선권을 양보해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고요. 예,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야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라. 뭐 조금 전에 다 설명드린 거예요. 사실 보면 이 보행자 우선이라고 하면 보행자가 놀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보행자가 편안하게 자기가 우선시 이 안전하게 뭐 길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뭐 한쪽으로 길을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끔 해줘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라. 그러니까 위협하거나 뭐 이렇게 억지로 이게 삐집고서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다 건너지도 않았는데 그 옆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 그럴 때는 과태료를 물겠다. 뭐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는 다음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라.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사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뭘로 바뀌어야 된다? 보행자 우선 도로로 빨리 지정해줘 갖고 자, 그 어떤 그 애매한 사항들을 자꾸 더 나열하지 말는 게 좋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행자 우선 도로는 아닌데 그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도로 이런 곳에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기 쉽게 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면 안 된다. 그러려면 서행하거나 일단 정지, 일시 정지를 해갖고 보행자 통행에 이 그 먼저 우선권을 부여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뭐 앞에서도 이제 계속 그 사실 그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도로 외의 곳 해갖고 나왔어요. 보행자를 보호해야 되는 곳인데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해라. 이제 이게 사실 이제 논란이 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멀쩡한 저 도로의 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 규모가 큰 단지 같은 경우 그 안에 도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통행이 차단, 외부의 어떤 이 그 일반 그 차들이 지나다닐 수 없도록 이 차단기가 설치돼 있거나 아니면 그 기부 채납 같은 걸 안에서 단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도로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 일반 공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로가 있고 이 단지 내 사도가 있는 건데 도로 외의 곳들, 그러니까 사도의 개념에서 보면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은 이 도로교통법상 어떻게 도로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 자, 그런 대표적인 게 주차장, 좀 큰 주차장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대학 군의 도로 같은 경우도 폐쇄적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곳에서는 과거에는 거기서 뭐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든 뭐 하든 간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니까 그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권이나 어떻게 보면 그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하라고 이렇게 이 그 법으로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런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대학군의 도로 이런 곳에서도 마찬가지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보행자를 우선시 보호해라라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어기게 되면 도로교통법으로 이제 처벌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네. 거기에 해당되는 형태로 처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강화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좀 워낙 뭐 많이 그 강조돼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어린이 교통사고는 사실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줄고 있어요. 거의 뭐 선진국 수준으로 지금 도달했는데 어쨌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설치된 횡단보도 중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정지를 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이게 지금 점차적으로 또 하나 확대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령자 사회로 이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고령 사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실버존이라고 말하는 그죠? 이 노인 이 보호구역들이 어린이 보호구역만큼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10년 정도 지나가면 10년 정도 결국 지나가면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동등하게 또 이 실버존 그러니까 노인 보호구역 형태로 해서 이 노약자 보호구역 형태로 해서 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웬만한 이면도로나 아니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그런 도로에서는 보행자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으니까 항상 일단 정지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현행법 현재 상황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만약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가 있으면 무조건 이 보행자 횡단 여부에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라. 만약에 이런 도로가 아니면 일시 정지했지 않았다고 해서 이 처벌하거나 그런 건 사실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아닌데 서행의 의무는 있습니다. 일단은 서행의 의무는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신호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도로에서는 일시 정지해라. 그럼 이거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면 자, 단속은 CCTV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그죠? CCTV나 아니면 거기를 같이 지나가는 어떤 또 다른 차가 이 블랙박스나 이런 걸 통해서 확보가 됐다 그러면 이 사진을 찍거나 확보가 되면 어떻게 된다? 단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회전교차로 운영 방법이 있죠. 예, 좀 회전교차로 운영 방법. 그러니까 보행자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회전교차로 운영 방법. 이건 뭐 이게 좀 간단해요. 그죠? 그러니까 회전교차로가 한 지금 7, 8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제 보급되고 있어요. 사실 엄청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보면. 물론 이 그 한계는 뭐냐면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사실 설치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그 뭐 구조적인 측면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웬만한 시골길 같은 웬만한 뭐 중소도시 이런 곳 같은 경우는 교통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이렇게 그 회전교차를 두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회전교차로 뭐 여러분들 운전하시면서 아니면 뭐 지나가면서 많이 봤을 텐데 차를 타고 가면서 많이 봤을 텐데 이게 뭐 상식적인 거예요. 사실 이것도. 이게 보면 이 간다, 이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들어가는 차하고 여기 지금 이 회전하고 있는 차가 있다 그러면 들어가는 차가 사실 뭐 무턱대고 막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회전하고 있는 차가 있다면 어떻게 된다? 양보를 해라. 이 차들한테 양보를 하면서 조심해서 들어가라. 뭐 그런 얘기고요. 최근에 이제 여기서 더 추가된 건 뭐냐면 이 그 들어갈 때 신호를 줘라라는 거예요. 그죠? 들어갈 때 어디? 이 차가 있으면 어느 쪽에 신호? 그 좌측에 신호를 줘야 되겠죠. 들어가는 방향이 이 차들이 이쪽에서 오니까 이쪽 차들한테 나 들어갑니다라고 신호를 주라는 얘기고요. 들어갔다가 만약에 이 차가 여기서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빠져나갈 때는 우측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우측에 신호를 줘라. 뭐 그런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이 깜빡이를 운영해라는 그런 게 하나 더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어쨌든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한다. 이거를 이 형태로 보면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사고 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시계 방향으로 억지로 이거를 무시하고 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반대로 돈 차가 어떻게 보면 처벌을 당연히 받겠죠. 그죠? 네, 그거를 조금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사실 있겠죠. 왜 그러면 장난삼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몰라서 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모르면서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이런 것들은 특히 이게 중침 사고 같은 형태가 되는데 정면 충돌 사고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엄하게 그 처벌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경고성으로 알려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는 반시계 방향이다. 하나,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들어갈 때 좌측, 나올 때 우측으로 신호를 주면서 빠져나온다.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통행 방법 이렇게 보면 이 교차로에서는 뭐 조금 아까 같은 얘기죠. 법에 이곳저곳에 다 다뤄놓은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그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한다라는 거고 진입 시 당연히 서행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양보운전 일시 정지 이 차가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회전하고 있는 차가 있으면 일시 정지를 해라는 거고 이거. 그다음에 이미 진행 중인 차가 있으면 여기서 진행 중인 차가 있으면 진로를 양보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손이나 방향 지시기 또는 등화로 신호를 한 앞차가 있으면 진행을 우선시 인정해줘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네, 이런 이 형태로 통행 방법이 신설돼서 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음주 관련 사항인데요. 음주 관련 사항에서는 사실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법 자체가 위헌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2회 이상 위반이 삭제됐다. 그래서 요거는 삭제된 상태로 그냥 간다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는 사실 그대로겠죠. 예, 나머지는 그대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면허 결격 사유에서는 음주운전, 인사사고, 도주, 그다음에 사망사고 이건 결격 5년 그 이상에 대해서는 삭제됐으니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 이렇게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든다면 어떤 시험이든 간에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좀 강화된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강화돼서 시행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주운전 교육, 이 최근 5년간 음주 1회, 2회, 3회, 요거를 어떻게 보면 차등화를 둔 거예요. 물론 전에도 차등화는 뒀어요. 전에도 차등화 뒀었는데
그때는 요 시간이 이제 6시간, 뭐 8시간, 뭐 12시간 정도로 해갖고 그 갭이,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크지가 않았어요. 예, 굉장히 크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이 음주운전 1회 같은 경우 12시간, 뭐 16시간, 48시간 해갖고 굉장히 강화돼 있다. 굉장히 강화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귀찮음 같은 것도 많이 있겠죠. 그죠? 이 최소한도 뭐 그 교육받으러 내가 최소한도 3일 이상을 나가야 되는 그런 거, 시간도 시간이지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많이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숫자와 관련된 것들, 이 숫자와 관련된 것들은 또 시험 출제하고도 뭐 많이 밀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음주운전과 관련된 뭐 핵심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뭐 음주운전에 관련된 내용이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크게 뭐 어렵게 바뀐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그 네 번째로 이제 벌점과 범칙금에 관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예, 범칙 행위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제가 이렇게 쭉 써놓은 건 뭐냐면 이 개인은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그다음에 이 자전거 운전, 자전거 등 운전 요거와 관련된 사항들을 좀 다뤄놨어요. 그죠? 예. 다뤄놨는데 일단은 뭐 그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하고 그다음에 약물 운전 등 사유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했다라고 하면 범칙금은 10만 원이다라는 거. 이거는 뭐 이 시험을 위해서는 한 번쯤 한번 받을 필요는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우회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운전하면 안 된다. 그 범칙금이 그래 제법 좀 있더라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사실 몰라도 되는데 시험 보는 입장이라는 거는 뭐 굉장히 좀 이 숫자가 중요하겠죠. 이 숫자에 어떤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냐 숫자를 그게 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잘 외워두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는 10만 원인데 자전거는 3만 원이다라는 거.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의 호흡주사에 측정에 불응할 때. 그죠? 그러니까 음주 측정 거부가 되겠죠. 예, 음주 측정 거부. 자, 그럴 때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13만 원이고 자전거는 10만 원이다라는 정도. 그죠? 그다음에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정차 주차 금지 위반. 자, 이런 경우는 이 4만 원. 그다음에 승차 정원을 초과해서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 보통 두 명이 많이 운전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자, 그런 경우는 단속되면 4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런 법들이 이제 구체화되어 있고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린이 보호구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및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못지않게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 점차 늘어날 준비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곳에서 범칙 행위 및 범칙 금액표 형태로 제가 좀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일단은 신호 지시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이런 경우는 승합차는 13만 원, 승용차는 12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곳에서는 2배가 된다. 자전거가 3만 원짜리가 예를 든다면 뭐 6만 원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안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아니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이 어떤 범칙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도로에서 발생하는 거에 2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강화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시행하는 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뭐 8시 반, 오전 8시 이전 7시 반 사고라든지 아니면 오후 뭐 10시 사고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표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내에서 사고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시간대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 도로로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속도 위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승용차 기준으로 하면 15만 원이에요. 그죠? 15만 원 60km 초과. 자, 20km 초과 같은 경우 9만 원, 20km 이하 같은 경우도 보통 3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러니까 4만 원이죠. 이 승용차를 기준한다면 이 4만 원 과태료 4만 원 정도 했던 게 지금은 6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자, 통행 금지 제한 위반, 그러니까 그 들어가지 말으려고 돼 있는데 뭐 들어갔다든지 뭐 하면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마찬가지 이 승용차 기준에서 8만 원 정도, 그죠? 이륜차도 4만 원, 자전거도 그러니까 이륜차는 6만 원, 자전거는 4만 원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이 보호 불이행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뭐 위협을 가했다든지 뭐 하면 다 여기에 적용되겠죠. 그래서 범칙금이 이렇게 싼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 이 장애인 보호구역, 자 이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구역에서는 특별히 더 신경 써라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정차 주차 금지 위반, 주차 금지 위반, 정차 주차 방법 위반, 정차 주차 위반, 조치 불이행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곳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 조금 더 달라요. 약간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어렵겠죠, 그죠? 향후에는 사실 이렇게 자꾸 좀 구분시킬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이게 자꾸 하나로 가야 된다, 단순화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자, 다른 것처럼 이것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아예 다 통합시키는 게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어쨌든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 승용차는 12만 원, 이륜차는 9만 원, 자전거 등은 6만 원이고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은 8만 원, 6만 원, 4만 원 뭐 이런 정도로 책정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이 새롭게 들어온 거에 있는데요. 그 전에는 사실 보면 그러니까 왜 우리가 뺑소니 사고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도주 사고니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 이제 도주한테 이럴 때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그 교통사고는 15점, 벌점 15점. 그다음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 사상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거나 자진 신고할 때, 그죠? 근데 자진 신고의 기준이 뭐였었냐면 3시간 이내, 그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 관할구역과 군 이 관할구역 중 경찰 관서가 위치하는 리동 지역에서는 3시간, 그러니까 빨리 신고하라는 얘기죠. 네, 그 밖에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였는데, 자, 요 시간 내에서 자진 신고할 때는 이 벌점 30점으로 이제 제한을 좀 시켰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뭐 별다른 게 없었는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면 요거보다 조금 완화된 형태로, 자, 요런 과목이 있는데, 과목에 따른 시간 후에 그 이후에는 없었어요. 그죠? 그 이후에는 없었는데 48시간 이내에 자진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자, 이것도 조금 그래도 경감을 해주자. 그래서 벌점 60점으로 이제 경감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죠? 자, 이게 없을 때는 당연히 도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도주로 들어가서 굉장히 큰 처벌이 되는 건데 자, 이런 형태로 좀 다소 완화된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현재까지 본다면 뭐 신호 지시, 보도 통행, 뭐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 속도 위반, 끼어들기, 교차로 통행 방법,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긴급 자동차 양보, 주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고속도로 갓길 통행 뭐 이렇게 1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사실 이 단속을 꾸준하게 하고 있었어요. 사실 단속을 꾸준하게 하고 있었는데 자, 요게 7월 12일부터 어떻게 된다? 13가지가 더 추가됐다. 추가된 내용은 뭐냐면 진로 변경 신호 위반, 신호 불이행,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이 방법 위반, 금지 방법 위반. 그다음에 안전지대 진입하면 안 되고요. 차 밖으로 어떤 물건을 던지는 행위 당연히 안 되죠, 그죠? 그다음에 고속도로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뭐 이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자,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게 좀 애매해요. 사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뭘로 어디까지 볼 거냐. 왜 귀에 걸리면 귀걸이, 코에 걸리면 코걸이가 안전운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의 사례들이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좀 이게 뭐 이 사례로 이제 나온 경우도 있지만 구체화된 경우도 있지만 그 외 영역들에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논란은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안전운전 의무 위반 포함시켜서 항목은 13가지였지만 우리가 어떤 행위 형태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륜차 측면에서는 안전모 미착용, 그다음에
등화장등 조작 불이행, 우리 속된 말로 깜빡 익히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예. 통행금지 위반, 그 다음에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 아까 말씀드린 데 추월 같은 경우, 그게 이제 앞지르기 형태가 되겠죠. 예. 자, 그런 형태, 이 금지 장소나 방법 같은 경우 위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단속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도 마찬가지고, 적재 중량, 적재 용량 초과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추가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자, 이게 항목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집중 단속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일상화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가 요즘은 어떻게 보면 감시 카메라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적재 중량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리가 무인으로 이렇게 자동 계측이나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많이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측면들이 이제 점점 이 자동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몸에 이제 일상적으로 배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전운전 습관이 배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소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됐지만 주요 핵심 내용은 크게 다시 정리해 보면 보행자의 어떤 이 보호, 그다음에 보행자의 우선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선진국보다도 더 강화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유럽의 어떤 선진국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도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운전자의 불이익이 운전자의 권리나 이런 것들이 또 과도하게 위축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다룰 거고요. 기타 외적으로 회전교차로 그다음에 음주에 관련된 교육 시간 늘어난 것들 지금 쭉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이 범칙금과 관련된 단속 범칙금 이런 내용들이 보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봤는데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보행자 중심이다라는 거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잘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제 또 다른 강의에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